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방송 내용은 전한길 강사를 국민의힘에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그래서 14일 날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기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심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있던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맑은 인품이다, 높은 교양이다, 타인을 배려심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솔직히 저와 생각이 같은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러분들 보도 들으셨겠지만 국민들이 반대고 야당이 반대고 해도 아무 거기 느낌도 같지 않는 민주당 여당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이번에 8.15 사면, 특별 사면이 있는데 2천여 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들 관심을 갖던, 제가 어저께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만 조국, 참 이런 사람은요, 머리가 들어있는, 머리가 알만한 사람이 죄를 갖다 진 거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따블로 죄를 벌칙을 정해줘야 됩니다. 예, 판사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판사들 어디 그래요? 정치의 눈치 보고 앞으로 자기 진로에서 눈치 보고. 우리나라 지금 판사들이죠. 그 교육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바꿔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이번에 사면에 조국 부부, 정경심 씨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 그거에 대해서 돈을 갈취해 먹은 사람, 참 어처구니 없죠. 볼에 붙은, 입술에 붙은 밥알까지 띄어먹는 형태. 정말 보통 우리 사람들 생각하기 어려운 윤미향이 뭐 등등해서 이번에 특별사면에 들어갑니다. 특별사면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일기 상황에 대해서는요, 내일부터 비가 오기를 시작하는데요, 많이 오는 곳은 꽤 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이 비에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안보가 휘둘리고 외교가 엉망이고 이래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이 나라를 지켜 나갑니다. 건강하십니다. 뭐 8월 15일 날 광화문에 1,000만이 모인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번에 8월 15일 날 많은 분들이 모일 겁니다. 저도 2년 전인가요? 그 코로나 때, 문재인 때 8월 15일 날 강화문에 나갔는데 몇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나갔죠. 근데 그날은 비가 왔었어요. 엄청난 이랬다 인원이 모였더라고요. 아주 그냥 대단히 모였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 구경으로 나온 거 아니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 나온 거 아니죠. 나라가 걱정되고 정치가 개판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성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나라도 좀 사람들 숫자 좀 채워주자.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속 시원한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걸 들어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냐? 올해도 갈지 모르죠.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갈지 모르죠. 왜? 나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이 나라 걱정이 돼서 미래가 걱정돼서 가서 이런 숫자 좀 채워주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방송에 말씀을 드릴 것은 전환길 일타 강사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에서 지난번 대구에서 대표 선거 유세장에서 거기서 배신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했다.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전환길 강사는 14일 날 추석해라. 중앙당에 추석해라. 나는요, 국민의힘에 있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송은석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요, 뭘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장면을 보셨죠? 뭐 저도 봤습니다만 그쪽에 그 최고위원회에 나온 김근식 후보가 연설 중에 가만히 앉아있는 전환길 그 강사를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그군이 우판이 그군이 무슨 탄핵을 찬성을 하니 뭐 소란을 하니 뭐냐 가지고 이 김문씨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러니까 거기 기자석에 앉았던 그 전환길 강사가 일어나서 배신자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배신자 지지하는 또 있는 거기 당원들이 따라서 했죠. 배신자. 그래가지고 뭐 막세 커졌죠. 뭐 또 그 상대편에서 또 뭐 반대해가지고 뭐 또 서로가 아주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그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요. 전당대회 때 물병 집어 던지고 뭐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배 밀기치기도 하고 말이죠. 욕설이야 보통이고요. 전당대회도 그렇게 합니다. 이 전당대회가 그 옛날 자유당 때같이 물론 자유당 때도 조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조용히 그냥 그 의사봉 두둥기는 대로 연설하는 대로 그냥 조용히 듣고 조용히 가는 그건 옛날 시대에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요. 전당대회 때는 왕창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일부가 적군파가 들어와 있는 그 위장 입당을 해서 있는 좌파가 입당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고 뭐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그냥 해서 막 그냥 소리치고 그냥 부추겨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입당은 이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왁 하고 그렇게 서로 자기 지지하는 후비를 막 이렇게 하고 해도 그렇게 해서 대표가 결정되고 뭐 그러면 다 가라앉고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흥행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다른 이 중도파에 있는 사람이든가 무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야 국민의힘이 되겠다 이번에 뭐 장동혁이 뭐 아주 뭐 야당과 이거 여당과 싸우지 않은 사람 말하지 않은 사람은 빼칠 뛰겠다 뭐 내가 대표되면 조용태를 그냥 잘라내겠다 밀어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여론조사 보면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란이 그게 무슨 사실이고 야당이 지금 현재 여당이 얘기하는 대로 내란이 자꾸 무슨 내란이니 그 계엄이 내란이니 무슨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금 또 뭐 특검에서 조사받는다리고 지난번에 뭐 의자에 졌다가 들고 나가다 떨어졌다 지금은 눈이 많이 아프다 당뇨가 심하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 심리 봤을 적에는 여론조사가 그래 국민의힘 현재 탄핵파들이 볼 때는 여론조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대신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어요. 저 이재명이 지지도도 잘한다 하는 그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50% 먼저 60%였는데 이번 주 말 되면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저 이재명이요. 이렇게 국민의힘에 올라가는 것은요 지금 국민의힘 그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탄핵파들 이 뭐 조경태라든가 무슨 안철수 무슨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잘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는 장동혁이든가 김문수라든지 전한길 강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거기서 으쌰하고 배신자 뭐 그러고 앞으로 보수를 아주 철저한 보수를 끌고 갔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거기에 흥행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지도가 더 올라갈 겁니다. 지지도가. 근데 국민의힘 송은석 그 비상대책위원장 윤리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전한길 그 강사를 징계한다. 징계 못할 거려. 징계 오면 바보예요. 왜? 징계해가지고 거기서 불닭이 나게 되면 전한길 강사가 그 징계한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거나 다른 당하고 다 합당하게 되면 거기서 지금 국민에 입당한 사람들이 수십만인데 수십명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다음에 저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 그런 계산, 그런 산수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면요, 그건 정치도 개판되고 망하는 거예요. 예? 한동훈이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한길 그 강사는 원인 제공한 김근식이가 전한길을 갖다 소환해가지고 전한길을 갖다가 그군이 뭐니 해서 원인 제공한 거 아닙니까? 두둥겨 패니까 전한길 그 대표는 배신자 구로한 거 아닙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 이번에 당대표가 장동혁 만약에 그 대표나 김문수 대표가 되면은요, 이 저 배신자들은 전부 다 내쫓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개헌 저지설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순수한 보수, 깨끗한 보수, 맑은 보수만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그 지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김대중 또는 옛날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같이들 하려면요 그 당 있으나 마나예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뭐 아무리 그 뭐 거기서 뭐 107명이 있고도 아우성호사에도 민주당에서는 아주 그냥 고웃음칩니다. 여하튼 14일 날 그 출석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전향길 일타 강사를 징계를 갖다가 뭐 조사한다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아마 어떤 조치 못할 겁니다. 하면 바보들이니까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지도부에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으래. 그러니까 자기 당의 대통령을 갖다가 등에다 칼 꽂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감옥에서 그냥 아주 잡범 취급하듯이 말이지 그냥 무슨 그냥 특검들이 그냥 전행을 하잖아요. 그냥 예? 망나니 춤보다 더 심한 춤을 추잖아요. 그냥 예? 대통령을 지낸 분을 갖다 말이지. 예? 뭔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말이지. 조욱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죄 있는 사람들 들어간 지 지금 몇 달 됐다고 재판만 끝나면 이제 된다고 사면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국민의힘에서 반대로 오고 뭐 사면 반대하고 사회가 뭐 그렇게 하고 그래도 눈 까딱도 안 해요. 조국 결국은 사면하잖아요. 사면 명단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 윤미향이 저기 또 그 파렴치하고 뭐 아닙니까 윤미향이 사면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영심이 사면. 이렇게 하는 이 정치를 보면서 국민의힘들을요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한테 내가 간단한 얘기 해줄 거예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요 잘하려면요 어떤 경우가 일어날 적에 전에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만은 배우면 돼요. 그대로 갚아주면 돼요. 민주당에서 한 대로 갚아주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 광화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단두대도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공에다 갖다 그려놓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그냥 뻥뻥 공을 차고 말이죠. 뭐 던져서 꽂기도 하고. 그런 거 보기나 봤는지 몰라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그죠? 어떻게 잘해서 공천받아서 그냥 할 수 없이 그 당이니까 보수 사람들이 찍어줘서 뭐 잘하고 뭐 저 무슨 잘할 것 같지도 안 해도 그냥 찍어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107명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내가 볼 땐 두세 명밖에 안 보여. 에휴 여하튼 참 우리 사람 없고 인물 없습니다. 여하튼 전환길 여강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신평 변호사의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요. 맑은 인품, 높은 교양, 타인 배려 있지만 사람들이 광인 취급한다. 광인 취급한다. 그거는요. 저는 맑은 인품, 높은 교양, 타인 배려 이거 나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이 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계엄을 한 거고요. 그 법 안에 들어있는 자기 권한을 사용한 거예요. 계엄한 거고. 근데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앞을 생각해가지고 국회에 가는 계엄군들 숫자도 몇 명 아니지만 총알을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빈 껍데기 총 그거 가져갔고 국회의원들 두둥겨 패거나 다리 부러지고
할부로 친 사람 없어요.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해달라 결정하니까 즉시 계엄 해제했어요. 얼마나 법을 지키는 양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잘못됐어요? 맑은 인품, 높은 교양, 타인을 배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지금 현재 지금 정치꾼들 돌아봤을 적에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지만 100년이 갈 때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까 저는 장담 못합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 우리 시대에 맞는 참 거물이었습니다. 하나의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지각한 자기 집안에 있는 그것도 20년 전 직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등에다 칼 꽂고 내부 총질하고 흔들고 침 뱉고 그냥 밟고 이렇게 별들을 다 하면서 그 당시 야당 민주당과 손잡고 탄핵을 해서 탄핵되고 파면되고 지금 그 끄트머리로 구속된 거 아닙니까? 뭐 김건희 여사도 요즘에 구속론이 뭐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들은 저 좌파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식구들은요. 형 받고 얼마 들어 살지도 않은데도 그냥 끄져 사면해냅니다. 반대하고 뭐 여론이 저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냅니다. 그게 좌파들입니다. 좌파들은요. 자기들 그 가는 길에 거기에 맞는 동참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 잘 되는 거, 경제 잘 되는 거 그런 건 하는 척만 해요. 앞으로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데 이재명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타협질지 우리 그 미군에 대해서 주둔비, 방위비 얼마나 부담할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가 될지 두고 봐야지만요. 나라 꼴이 보나 마나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이재명이 지난번에 보세요. 전 국민 25만 원서 주는 거 나라에 뭐가 이렇게 지금 현재 쌓여 돈 있다고 13조 몇천억 되는 걸 돈을 갖다가 결국 풀어주잖아요. 그냥 풀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머리 깎고 무슨 단식하고 거리 나와서 투쟁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우린 쫄다구가 쪽수가 적으니까 별 수 있어. 별수가 없기 때문에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삭발하고 머리 깎고 거리에 나오고 거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쪽수가 적을 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이 특검도 야당이 하는 거지 여당이 특검하는 건 난 또 처음 봤어요. 아니 여당이 권한을 가졌어요. 다. 정치, 행정, 사법 다 가졌잖아요. 근데 무슨 특검을 합니까? 뭐가 안 돼서 검찰한테 수사를 시키면 되지. 야당이 독출을 하고 여당에서 말을 안 듣고 뭐니까 야당이 요구를 해서 특검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 현재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정치하는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아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하튼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맑은 인품, 높은 교양, 타인을 배려하고 있지만 참 이 내용은 사실 안 그렇습니까? 말은 그래야죠. 이 정치적으로 이게 완전히 매몰된 사람들은 옳고 그런 분간을 못 얻더라고요. 그냥 민주당에 아주 매료된 사람은 무조건 그냥 민주당이더만 아주. 요즘에 동네도 보면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잘하냐고 그냥.
뭐 박정희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 아이 나 어이없구나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어디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를 해. 박정희 대통령 뭐 장기 독재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네들이 말이야 무슨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를 해. 개가 웃고 소가 웃겠다. 얘라 고양이 꺼지 웃겠다. 아이고 나. 아유 참나 요즘에 정말 저 별걸 다 본다니까요. 별걸 다 봐요. 신 변호사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온갖 굴욕과 수모, 가혹한 인권 탄압에 시달리며 옥중에 있다. 그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종언을 고한 것 같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가 뿌린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그 나무들이 윤석열을 대신하여 그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활약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윤석열 나무의 대표적 존재는 아마 이번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장동혁, 김문수 후보일 것이다. 이 지금 현재 여기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적에 나는 계몽령이었다. 나는 계몽령이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김세리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나는 계몽을 받았다. 계몽당했다. 근데요. 지금 신풍 변호사가 얘기한 그가 뿌린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저 여기 동의합니다. 지금 2030 젊은이들이 집회에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있을 적에 그 앞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이거 했잖아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네들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외칩니다. 윤 어게인. 그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이 심어진 겁니다. 그거 못 고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꾸 성장해서 2030이 성장하게 되면 이 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이 그대로 전파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무슨 유신 장기 독재니 뭐니 했지만 요즘 건세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일으켰다. 모두 인정하잖아요. 존경받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야 될 것이다. 그러나 좌파들이 김대중이가 그렇게 존경받습니까? 노무현이가 그렇게 받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렇게 받겠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 중에선 최악일 겁니다. 최악. 범죄 의혹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범죄자가 뭐 정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는 게. 지난번에 지방 갈 때 대통령 전원기를 타고 갔다 오라서 난 어이가 없어요. 야, 나도 저렇게 못났으면, 나도 저렇게 또래 같았으면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우습지 않아요? 아니 조그만 나라, 예? 미국의 한 주만큼도 안 되는 이 남한 이 나라에서 헬기도 있는데 뭐 KTX 전철 편하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대통령 전원기를 타고 되게 타고 싶었나 봐요 아마. 외국에 못 나가니까
아이고, 야, 국내에서도 한번 타보자. 야, 그건 그 뭐 나만 타는 건데 한번 타보자. 그렇지만 국민이 웃어요. 그 대전용기가 한번 가려면 거기 종사하는 인원들과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날아가는 기름값 보고 자동차 타고 가는 비행기값 저기 기름값 보고 비교해 보셨어요? 나는 웃음이다. 어이가 없어요. 아, 나도 저렇게 못났으면 나도 저렇게 끌 수 있을까?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주 웃음이 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당연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헌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우리나라에서 이 남을 다니는 거 봤습니까? 옛날에 나 현대건설 일찍에 저 비호공사라고 문산에 그 김신전 넘어오고 나서 그 공사를 했어요. 방호벽. 지금도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용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 그 비호공사를 하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냥 헬기 타고 와요. 현장에 와요. 그냥 쫙 그냥 선글라스 쓰고 지붕 딱 들고 그냥 뒤에 배석하는 사람들 그냥 군인들이 따르고 그냥 쫙 와요. 예, 우리 일어나는데 우리 일어나는 거지. 그때 그 비호공사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몰라요. 저기 저 문산에 저 광탄 저쪽으로 가다 보면요. 뭐 지금 많이 철거했습니다만 그 이뚝같이 방어벽이 있어요. 그게. 북한 쪽에는 견치 쌓고 남한 쪽에는 흙 토성을 쌓고 그게 탱크가 넘을 적에 대기하는 거예요. 5분 대기라는 거예요. 그쪽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수시로 오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우리나라의 어떤 좌파들은 지금도 무슨 여신 독재가 뭐인데 여신 독재가 됐든지 어떤 지난 시대지만 여하튼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사정을 이만큼 지를 끌어놨잖아요. 포항제철 만들고 뭐 울산공단 만들고 저 전라도 여수에 그 화학단지 만들고 이 여수 화학단지가 요즘에 아주 그냥 뭐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굴뚝에 불 끄는 그 화학 공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이대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심포영 변호사가 말씀했듯이 이 나라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아무리 죄인 징포고 뭐고지만 역사는 밝혀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몽령, 계엄의 계몽령이 전파된 것이 젊은이들이 지금 알았어요. 좌가 우가 지금 현 정부가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이제 알았어요. 법이 어떻고 이 씨앗이 우죽순같이 자라나게 되면 이 나라 미래는 튼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사람은 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데 왜 실패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에 당 대표에서도 여러분들 여론조사 보면 장동혁 그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좀 앞섰잖아요. 뭐 많이 앞선 건 아닙니다만 앞섰어요. 오차범위나 앞섰는데 장동혁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왜? 아주 야당다운 리더, 야당의 리더 같은 자격이 있거든요. 싸우지 않는 자 뺏질 뛰자. 내가 당선되면 조경태를 내몰겠다. 이 탄핵파들 따져보겠다. 장동혁 후보는 판사 출신이니까 법도 알만큼 알고 말도 잘하잖아요. 여튼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환길 일타 강사를 14일 날 소환해서 거기서 징계 조처를 한다는 거는요. 국민의힘에 악수를 두는 겁니다.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쪽에 잘 이렇게 우물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밖에요. 전원길 강사가 그냥 그렇게 소란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원인 제공은 김근식이가 했어요. 여기다 총을 쐈어. 전원길한테. 근데 그 말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전환길 강사고 이 말 시합해서 이길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뭐 지금 조은식이 저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인 사람 전환길하고 한번 토론 좀 한번 해봐요. 게임도 안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 107명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해도 전환길 강사 못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의 그래도 신격이고 공무원들이 아주 그 희망적인 저기 안 사람 아닙니까? 아주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환길 강사가 말하는 거 보면요, 말이 많은 것 같지만 다 그 이기가 있고 속이 있고 그 뿌리가 있어요. 저런 분 뭐 우리 저 이 우파에 들은 건 행운 아니에요? 저런 분을 어떻게 모셔옵니까? 저런 분이 뭐 원래 정치인이에요? 저런 분을 모셔온 게요, 국민의힘의 행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운이에요.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100명, 107명 갖다 키우는 것보다 낫습니까? 아이고, 한동훈이 이렇게 똘마니들 있는 사람들 키우는 것보다 낫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 하는 사람들이고, 그거는 있어서 안 될 사람들이고, 전환길 검사, 진짜, 완전히 이 시대의 오물 속에서 그냥 확 뛰어오른 그런 거성 별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윤어게인 부러지는 사람들, 우리나라 앞으로의 빛입니다. 별이야. 여튼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정치는 어찌 되더라도 여러분들 건강 유지하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그런 염원 속에서 힘차게 계속 나가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내고 건강 지키고 그래서 승리하기를 기도해야죠. 사람이면 옳은 걸 옳다고 해야죠. 김건희 여사, 이제 끝나면서 얘기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죄가 있고 못 다룬다. 그거는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만큼 실력이 없고 제대로 못해서 그렇죠. 사실 김건희 여사하고 김정숙 씨하고 비교합니까? 누가 문제가 더 많습니까? 내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김혜경 여사,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김혜경이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할 적에 누가 문제 많습니까? 누가 죄가 많습니까? 얘라 이 인간들아. 김건희 여사가 뭔 죄가 있다고 난리야. 파우치백 그거, 예? 주가 조작 옛날 처녀 때 그쳤던 거 다 조사한 거 100% 조사해라. 집어넣고 싶으면, 아이고 난 정치권에 눈치 보고 싶어서 앞으로 나 출세를 위해서 나 집어넣고 싶어. 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그래, 당신들은 조사하는 검사들은, 특검들은 김정숙 씨하고 김혜원 씨하고 김건희 씨하고 비교할 적에 김건희 씨가 그 죄가 많던가? 당신들 부인은, 당신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해?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써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떤 오늘 방송은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주광이었습니다.